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김보람입니다. 오늘도 반등으로 출발했던 지수는 1900도째 바라보지 못하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거래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진한 상황인데요. 앞서 미국의 재정 적자 폭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절벽 우려 또한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는 3개월여 만에 최저수준으로 내렸다고 하는데요. 유럽 증시는 또 그리스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 단기 국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지만 시장의 호재가 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5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적극적이지 못한 기관과 개인의 매수가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기에도 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코스피 낙폭을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1887포인트로 어제보다 0.1%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0거래일 연속 꾸준히 올라와서 보여줬던 상승폭을 어제 오늘 이틀간 모두 반납하는 모습인데 현재 코스닥은 50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 지루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재정 위기에 대한 이 우려감이 여전한 가운데 그리스발 악재까지 겹치며 난항을 겪는 모습인데요. 오늘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으로 장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후 188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좀 많이 만회한 모습입니다. 0.13% 빠지면서 현재 188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전 장 중 개인이 매수로 포지션을 바꿨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수를 받쳐주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반면 외국인은 현재 616억 원의 매도세 보이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약세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면서 오름세로 장출발한 코스닥 지수 역시 장 초반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틀째 약세장 이어가면서 510선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0.96% 빠지면서 50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만이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7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35억 원, 35억 원의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추가적인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발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지만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가 나오면서 환율 상승으로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는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는 3원 30전 내리면서 1086원 6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전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면서 0.30%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135만 3천 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현대차 역시 약세 흐름에서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는 여전한 약보합권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현재 약 보합권 보여주면서 9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강세 흐름이 좋은데요. 현재 3.75%, 4%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디램 가격이 5개월 만에 이 하락 흐름을 멈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의 긍정적인 재료로 쓰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재 한국전력은 1% 이상의 내림세, 신한지주는 0.57%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현재 0.20%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반면 파라다이스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CJ 오쇼핑과 SM, SK브로드밴드는 1% 이상의 나란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반도체는 3%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의 경우 현재 2.23% 하락하면서 주당 1,900원씩 밀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동서 역시 2.92%, 3%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역시 3% 이상의 내림세 보이며 현재 76,900원에 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IT주 주가가 외국인가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강보합권, 삼성전기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LG전자가 4.59%, 5%에 가까운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LG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판매량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LG이노텍 역시 3.35% 오름세가 좋은데요. 6거래일 만에 하락 흐름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주요 조선주들이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이 1%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33,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현재 지난 8거래일 이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은 다만 약보합권, 대우조선해양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재중공업은 현재 2%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12,4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전자계제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증권가의 호평 속에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까지 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이어서 통신주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이익에 대한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더불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현재 KT가 1% 이상의 상승 흐름, LG유플러스 역시 3%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앞선 가운데 두 테마주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먼저 문재인 테마주입니다. 바른손과 우리들 제약 8% 이상의 급등세 이어가고 있고요. 주광페인트와 AMP 역시 상한가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면 안철수 테마주는 모두 다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안랩이 7% 이상의 급락 흐름 보이고 있고요. 써니전자가 11% 이상의 상승 흐름, 메커스 역시 9% 이상의 내림세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베이직하우스 주가가 3분기 적자 전환 소식에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9.57%, 10%에 가까운 급락세 보이면서 1,4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게임빌즈 주가는 3분기 호실정에 힘입어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6%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주당 8,4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솔브레인 주가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5.89%, 6%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며 현재 주당 2,75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웅진코웨이 매각으로 연일 급등세를 이어온 웅진홀딩스 주가가 하락 반전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한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웅진홀딩스 2,535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영희였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각 시장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이 5거래일째 팔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관은 IT주를 중심으로 매수하더라고요. 지수는 1888포인트인데 전문위원님께서 박스권 하단으로 설정해 주셨던 1890선 계속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과 업종 특징 살펴볼게요. 예, 일단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이제 IT 쪽이 가장 확실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린 지수의 하단 밴드 1890포인트, 1888포인트인데요. 계속 여전히 그 안에 좀 갇혀있는 모습이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각은 여전히 그 시각을 좀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죠. 640억 정도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매도, 전업종에 걸쳐서 좀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가 소폭 유입이 되고 있고, 유통 쪽에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백화점 관련 쪽이라든가 의류 쪽, 이러한 힐라코리아 같은 이런 쪽으로 기관과 양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기관의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보자면 전기전자에 아주 집중이 돼 있는 모습이죠. 현재 기관이 한 480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세는 한 800억이 넘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학업종에 대한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건설이라든가 이런 쪽도 오늘 반등이 좀 나옵니다만 사실상 수급은 그렇게 강하다고 보여지진 않는 상황이고요. 통신 쪽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등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통신 쪽의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일단 전기전자 업종 쪽이 좀 눈에 가장 뭐 띄는 그러한 흐름이고 LG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의 지금 이러한 흐름은 삼성전자가 130만 원 위에서 잘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흐름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기전자 쪽의 흐름이 여전히 좋은 흐름, 또 LED 쪽의 종목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성장성이라든가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은 지속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에 또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또 앞둔 상황에서 그런 소비 시즌을 앞둔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도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업종은 이제 건설업종에 대한 반등, 조선업종도 일부 또 반등이 나옵니다만 건설업종에 대한 반등이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의미를 좀 부여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정도의 흐름만 조금 주시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큰 이 대형주들 쪽 코스피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통신 쪽, 다만 이제 통신 쪽의 종목들은 향후에 어떤 이익 개선 부분이라든가 연말에 배당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좀 해당이 되고요. 물론 이제 LG U+ 같은 경우 배당을 올해 안 합니다만 그러한 배당과 또 실적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이 현재 불안한 시장 속에서 미국의 재정 절벽이라는 그런 큰 이슈 안에서 약간의 방어적인 성격도 계속 돋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자결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잠깐의 조정 구간에 좀 당분간 조정 구간에 들어간 그런 전자결제 종목들이 역시 뭐 계속해서 내년에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오늘 또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는 역시 게임빌이나 컴투스 계속 탑으로 좀 탑픽으로 말씀드리는 게임빌 같은 경우 상당히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특징적인 그런 업종과 종목들은 이런 흐름들이고요. 특징적인 그러한 종목들을 좀 보면 일단 IT 쪽에서 LG전자 계속 뭐 말씀드리는 종목인데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현재 상태에서 신규 매수는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물론 보유자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이지만 LG전자 쪽으로 접근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현재도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특징 종목 같은 경우에는 KT, 아까 통신 쪽에서 말씀드린 KT 같은 경우에도 뭐 지속적인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주 중에서 뭐 다날이나 한국사이버결제, 이제 뭐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은 지수 밴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각은 똑같습니다. 대형주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현재 시각부터 뭐 지수가 하락할 때 모아간다 이러한 전략도 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뭐 시간적인 부분, 기회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했을 때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사실은 생각보다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장기 평소마저도 이탈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좋지 못한 흐름이 나타난다면 우리 시장도 상당히 1870포인트까지도 이탈되고 내려간다면 사실 조금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금에 대한 비중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좀 그런 트레이딩 쪽을 좀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질 섹터는 여전히 뭐 IT 쪽이라든가 연말에 이제 소비 시즌을 앞두고 나서 현재 지금 약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의류 쪽 관련이라든가 뭐 영업무역이나 종목으로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뭐 영업무역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IT 쪽에서는 지금 LG전자가 오늘 좀 상당히 가파르게 또 상당히 상승폭을 보여줘서 만약에 이런 좀 신규로 또 접근하기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조정 구간에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도 좀 트레이딩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좀 현대건설을 조금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 관점보다는 좀 일단은 그런 대형주 쪽에서는 그동안 소외됐던 쪽에서는 현대건설 정도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의류 쪽에서는 아까 영업무역이라는 이러한 종목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IT 쪽에서 역시 이제 LED 쪽, 루멘스 이러한 종목들도 상당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IT 쪽에서는 루멘스라든가 옵트론텍 이러한 쪽 카메라 모듈 관련한 이러한 종목들도 좀 눈에 띄고 있고 엔터주는 SM은 오늘 좀 조정이 나옵니다만 역시 뭐 조정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컨텐츠 관련, 그러니까 조합적으로 좀 보자면 뭐 IT라든가
의류 쪽이라든가 그리고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는 섹터라든가 컨텐츠 관련 엔터도 포함이 되겠고요. 뭐 J 컨텐츠 같은 이러한 컨텐츠 관련한 이러한 기업들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 쪽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 쪽 이러한 쪽에서 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좀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수에 대한 부분은 역시 여전히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한 차례 더 하락을 해서 1870포인트가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이제 대형주들을 업종별로 또 업종 안에서도 무조건 다 움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현재 상태 이러한 종목별로의 흐름이 당분간이란 말이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연말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종목별로의 이러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트레이딩을 하는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은 여전히 그 시각을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미국이 최대 쇼핑 시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수혜 업종으로 IT, 의류를 꼽아주시면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기, 그리고 영원무역 등 꼽아주셨고요. 루멘스도 마찬가지로 LED 관련주 쪽에서 뽑아주셨고요. 엔터주 여전히 관심권에 두자 말씀하시면서 일단 연말까지는 그래도 종목별로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훈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나요? 네, 오늘 아무래도 문의가 제일 많았던 종목은 바로 NC소프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계속 신저가 속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NC소프트 지금 얼마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 1,821억에 영업이익 506억 기록하면서 양호한 실적 자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기준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무려 50% 증가한 걸로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기존 대표 타이틀이었던 아이온이라든지 리니지 매출 감소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주목이 받았던 블레이드 앤 소울 흥행 부진 요인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는 50% 증가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었지만 바로 여기에는 일회성 요인인 환율 평가 절상이익 자체가 계상이 되면서 이런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풀려진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자체를 나왔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동안 강력한 지지선으로서 작용을 했었던 20만 원 선 자체가 무너지면서 아무래도 하방 지지선 이탈에 따른 실망 매물 추세 자체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적으로 보시면 16만 1,0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0만 원이 깨지고 나서 지금 무려 10% 넘는 이런 급락 자체를 꾸준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급락이 있었던 만큼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 게임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문의가 많이 있으신데요. 얼마 전에 부산에서 지스타 2012가 성공리에 폐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타 이제 그런 모바일 게임주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었는데요. 게임주들 이런 트렌드 자체가 변하고 있는 양상을 보시면 기존의 온라인 게임에서 현재는 모바일 게임 위주 어찌 보면 그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NC소프트는 너무 늦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따른 이런 실망감도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문의 주신 분께서는 이제 NC소프트 단기간에 너무 급락이 있었던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매입하시는 거는 좀 보류해 놓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제 떨어진 칼날을 이제 손으로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하방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추세를 이렇게 돌리는 움직임을 보인 이후에 그 이후에 천천히 대응하셔도 늦지 않겠다. 이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매입가 자체는 따로 이렇게 제시를 안 해드리고 좀 더 이제 상황을 지켜보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로는 기존에 20만 원에서 28만 원 사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바일 게임에 관한 모멘텀이 새롭게 탑재될 경우에 향후 28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간 관점에서 목표가 28만 원, 그리고 손절가 부분에서는 현재 보유하고 계시진 않지만 현재 주봉상 저가권인 12만 5천 원 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모바일 쪽으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NC소프트 내년까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단 급락의 이유를 분석해 주셨는데 보유하신 분들 중에 손실이 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일단 이 전략대로 좀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좀 정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손절 타이밍이 늦으신 것 같습니다. 네. 20만 원 선 자체가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그 무너짐과 동시에 실망 매물 자체가 크게 출회가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출회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중장기 이상으로 좀 끌고 가시면서 이제 향후에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모멘텀이 탑재되었을 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시세를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희 지점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유진기업입니다. 네. 지금 코드번호 023410번이고요. 국내 1위 레미콘 업체로서 레미콘 이외에도 시멘트, 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 건자재 업체입니다. 이런 유진 기업이 어찌 보면 좀 재미없는 기업일 수도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 크게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좀 행보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이마트 지분 매각이 이어서 핵심 사업에 이제 집중하기 위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최근에 시멘트 사업 자체도 지금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이와 더불어서 차장 이상의 간부급들을 대상으로 현재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전사적인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나 지금 전 주말부터 현직 검사에게 6억 제공 혐의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 당하는 등 대내적으로 한창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기업을, 이런 대내적으로 시끄러운 기업 자체를 선정을 했느냐?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현재 하이마트를 보시면 보유 현금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바로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가치 부분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이 최근 하이마트 매각을 통해서 손해진 현금 자체는 6,556억, 그리고 광양 및 전남 시멘트 공장 매각을 통해서 885억, 그리고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을 통한 CJ 헬로비전 주식 매각을 통해서 348억 등 총 8천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시장에서 유진기업이 평가받는 시가총액을 보시면요, 현금 보유량에 턱없이 못 미치는 2,200억 원가량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 2,200억 원의 이 회사를 전체를 인수할 수 있다면 건물이라든지 토지 등 이런 보유 자산을 제외하고도 현금만 8천억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유진기업의 업력을 살펴보시면요, 지속적인 M&A를 통해서 커온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세계 30위권에 이름 올릴 정도로 M&A 강점을 보여왔다는 거 아실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의 사례를 보았을 때 분명히 현재의 사내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내실을 다지기 이후에 M&A 시장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 자체가 아주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M&A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따른 모멘텀 자체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부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면서 이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7월 이후부터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2,700원에서 3,000원 그 사이의 좁은 박스권에서 플랫형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주가 자체가 정체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상승 국면을 초입에 놓여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것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에도 상관없이 꾸준한 강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이제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기업의 본질 가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회성 요인으로 주가 자체는 급락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저평가 메리트와 더불어서 시장에서 좋은 매매 타이밍 자체를 제공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가격적으로 3,000원 미만이라면 분할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접근 관점에서 한번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기업의 본질 가치와 상관없는 일회성 요인에 따른 주가 급락을 저로
또 매수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요. 목표가로는 상단 수평 매물대 구간 윗선이 4,000원 선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로는 박스권 하단부인 2,700원 선 종가 기준 이탈 시에 손절 처리하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종목 유진기업 강력하게 추천하시는데요. 일단 지금 상승 국면의 초입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 진입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4,0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의 개혁 이행 노력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며 그리스 재정적자를 국내 총생산 대비 2%로 줄이기 위한 시한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축 방안을 둘러싼 트로이카 내부 이견으로 그리스에 대한 315억 유로의 구제금융 집행 승인은 오는 20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리스가 단기 국채 50억 유로 발행에 성공하며 만기가 들어오는 오는 16일에 채무상환을 넘기고 디폴트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스 공공부채관리국은 입찰 방식을 통해 만기 1개월과 3개월짜리 국채를 총 40억 6천만 유로어치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31억 2,500만 유로의 발행 목표액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 대표대회가 오늘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합니다. 당대회 대표들은 앞으로 5년간 중국 권력에 중추가 될 제18기 중앙위원과 후보 중앙위원 약 360명을 선출하고 당의 지도 이념을 담은 당장을 개정한 뒤 해산합니다. 시진핑 부주석을 필두로 한 차기 상무위원은 내일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공식 선출되지만 이번 대회 기간에 이미 인선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재정 절벽 우려가 불거지고 있고 유럽은 또 그리스가 발목을 잡는 모습입니다. 일단 모두 다 새로운 악재는 아니지만 반등을 이끌 만한 잇따른 모멘텀도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결국 추세적인 상승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네, 말씀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미국 재정 절벽 이슈나 그리스 구제 관련된 프로그램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노출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수 상승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부분 말씀드리면 이제 주요 IB들이 오바마가 연임하면서 재정 절벽 이슈가 좀 양당 간 격렬한 논쟁으로 2010년 12월 안에는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한 50% 보고 있고요. 2013년 2월 전후로 좀 합의 찾을 가능성은 한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지 공화당이라고 해서 미국 경기 침체를 방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합의는 될 것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또 그리스 문제는 지금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그 도미노 효과가 좀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스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방금 뉴스에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유로존 장관들이 20일 특별 회의를 통해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2012년 4분기에 이어서 1분기까지 내년 1분기까지는 조정 국면에 머물 것 같고요. 지수 상승 국면은 한 2분기부터 완만하게 진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오늘 당 대회를 폐막하고 공식적으로는 내일 시진핑 지도부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국내 증시 영향은 어떨지 궁금하게 되고요. 차기 지도부 내수 부양책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 관심을 가져볼 업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G2 중 하나인 중국이 일단 중장기적으로 내수 비중 확대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중국 경기 부양책은 금액만 놓고 본다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내놓은 한 4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의 4배를 넘는 수준인데요. 최근 11월에 발표한 내용만 보자면 중앙정부 같은 경우 한 270억 위안 위생 관련 보조금을
가정했고요. 또 재정부에서는 물류 통신 발전 프로젝트로 3.5조 위안 규모 프로젝트 발표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중기적으로는 재정 안정이나 성장을 모두 함께 지향하는 좀 복합적인 정책 이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다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양회 전까지는 중국의 정책 기조가 변경될 가능성이 좀 낮아서 그때까지 경기 부양책 좀 의미 있게 나오긴 어려워서요. 내년 1분기까지는 추가 경기 부양 기대치는 좀 낮고요. 또 뭐 중국 모멘텀이나 관련 주식 관련 대해서는 중립적인 시선이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미국의 재정절벽 해결 방안도 내년 1분기까지, 그리고 중국의 정권 이양 이슈도 내년 1분기까지는 중립적으로 보자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내년 1분기까지는 조정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수급 동향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는 건가요? 네, 그 말씀 지금 정리해 주신 것처럼 매크로 관련해서 올해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어려울 것 같고요. 수급 관련해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통상 연초에는 배당락 이후 이제 프로그램 매매 중심의 인덱스 물량이 취해지기 때문에 시장에 늘 수급적으로 좀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규모가 한 3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인덱스 자금이 연초에 물량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금 내년 상반기에 뱅가드 ETF의 벤치마크 인덱스 교체 과정에서 한국물에 대한 비중 축소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또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지난 이제 10월에 인덱스 분야에서는 좀 선두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뱅가드가 비용 감축 위해서 기존의 benchmark 인덱스를 MSCI에서 피트로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벤치마크 교체에 따른 한국물 손실은 주요 IB들 예상치로 한 9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유출될 것이라는 데 컨센서스가 맞춰지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뭐 매년 우려 요인이었던 배당락이나 뭐 제2금융권 결산기 도래라든지 이번 뱅가드 벤치마크 교체건이 연말 지수 조정이 연초에도 이어지는 어떤 지수 상승을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 투자 시 참고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체적인 매크로 변수를 보더라도,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일단은 내년 1분기 이후를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보다 자세하게 분석하고 국내 증시 오늘 영향까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미국 증시는 홈디포의 깜짝 실적으로 주택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있었지만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영향까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어저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에 좀 하락했었죠. 그 이유가 그리스에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던 자금이 이제 집행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역시 연장에 대해서 주가를 하락시켰었는데, 어젯밤 야간에는 그 20일 경에 최종 결정을 하고 400억 유로 정도를 다 지급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빌트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로존은 상승을 했고요. 미국도 그것 때문에 상승을 했었는데, 또 홈디포가 깜짝 실적까지 또 줌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재정적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막판에 주가가 밀렸는데요. 이 재정적자 내용을 보면은 법인세가 낮은 법인세 때문에 약간 세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이번에 그 재정절벽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것 중에 법인세 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담감이 시장에 굉장히 작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에서 G20 성장률 전망치 한 0.5% 더 하향을 했습니다. 8월보다 더 낮은 상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향후 중요한 것은 이제 내일 모레부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16일 날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양당의 지도자들과 만나서 재정절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시장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고민을 안 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장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하락하고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 때 아마 재정절벽에 어느 정도의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익을 위해서는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었지만 북한에 한 사람이 억류됐을 때도 전직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데리고 올 정도라면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 정도 노력을 하는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절벽을 이끌어서 시장을 불안하게 한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좀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동 연장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자동 연장이 없죠. 오히려 자동 감축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기 때문에 이건 뭐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다. 결국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16일 날 백악관에서 회동을 하게 되면 아마도 큰 틀에서의 합의문 정도는 만들어내서 시장의 불안함을 없앨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스도 20일 날 최종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재정 절벽이라든가 그리스 문제가 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주가는 이제 다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상승했다 좀 밀리는 그런 양상이었고 지금은 또 낙폭을 줄여주면서 또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590억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오전에 잠깐 매수를 하다가 매도로 돌변했고요.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한 280억 정도 들어오고 있죠. 또 오늘 특징은 그 기금에서 한 260억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이 올 연말까지 집행활동이 상당히 많은데 갑자기 매도가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저렇게 매도하다가 종가 무렵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시장의 상승폭을 넓혀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연기금이기 때문에 막판까지 좀 확인하실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업종별로 보시면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전기전자에서는 한 950억, 통신업에서 100억 정도 매도하는 게 특징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매수하지만 전기전자와 그다음에 통신업, 운수창고업, 그다음에 유통업 쪽에서는 소폭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은 지금 전기전자에서 개인들이 벌이고 있는 금액을 거의 다 받아주고 있는 건 형국이다. 그러나 화학 쪽에서 410억 정도 매도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금이 지금 그 화학업체에서 17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전자에서는 그래도 소폭 순매수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유일하게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나 KBM 같은 거는 약세. 근데 사실 주도주로서 나타나는 종목들이 보시면 LG그룹주들이 매우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G노텍 5.6%, LG전자가 5.7%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건설회사는 대림산업,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4.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두산중공업이 오랜만에 플랜트 수주를 했죠. 그래서 1조 1천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4%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종목은 약세와 강세에 오가는 모습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기술적으로는 5일선이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많은 투자가들이 두려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주봉상으로도 우주선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혹시 겁을 집어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제가 볼 때는 겁을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시점에 가격을 절반 정도 되돌렸고 또 절반적으로 되돌리는 데까지 나온 금액은 그게 많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 지점은 외국인들이 막판에 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쓰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1908포인트, 일봉사 전환사의 수평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오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겁먹지 말자. 김동섭 이사님 만나면 이렇게 든든한 말씀 많이 들어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연기금 막판에 어떻게 변하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장 체크포인트부터 들어볼게요.
방금 전에 방송에 나갔다시피, 미국에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확대되면서, 또 한 번 재정 절벽에 대한 위기감이 심화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좀 하락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유럽 증시를 보면은 그리스와 그리고 스페인발 호재로 인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재 지금 글로벌 증시를 잠깐 살펴보면은,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전강 후약의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최근에 1, 2주 동안 코스닥 시장만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코스피에서 개인이 90억 그리고 기관이 49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지금 6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수치상으로는 뚜렷이 방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스닥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은 거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외국인이 또 코스닥에서 300억 원 정도 팔아서 코스닥을 하락시켰는데, 오늘은 또 이제 기관이 13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이제 코스닥 지수 하락을 견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내년에 휴대폰 5억에서 6억대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휴대폰 관련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 부품주가 좀 많은 상승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터치 패널 업체라든가 그리고 케이스 업체 그리고 블루 업체들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글로벌 이슈 최대로 떠오른 거는 아무래도 재정 절벽입니다. 대선 이후에 재정 절벽 이슈가 워낙 강하게 부각됐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도 지금 재집권에 성공을 하면서 발빠르게 행보를 재정절벽 타개를 위해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재정절벽 타개를 위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합의가 도출이 되면서 구체적 해결 방안이 나와야지 시장은 좀 반응하면서 매수가 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코스피 시장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셨지만 오늘 관심 종목 들고 오셨죠? 예, 오늘의 제가 들고 온 관심 종목은 이제 파워로직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파워로직스 제가 예전부터 많은 탐방도 많이 다녀왔고, 근데 언제 매수 시기가 적절한가 이 시기만 재고 있었는데, 이제 좀 파워로직스를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시기가 다가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파워로직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PCM, SM, CM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PCM이라고 하면은 휴대폰 배터리 보호 회로를 말하고, 그리고 SM은 노트북 배터리 보호 회로, 그리고 CM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을 일컫는데, 투자 포인트를 제가 크게 4가지를 잡아왔습니다. 이제 파워로직스의 투자 포인트 크게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를 맞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워로직스 실적을 잠깐 보시면은 매출은 꾸준히 1000억대, 900억, 1000억 이런 수준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는 지금 700억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이제 IFRS 별도 재무제표로 작성되기 때문에 200~300억 정도 이제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이게 다시 연결로 된다면 1000억 이상이 기록되는, 1000억 이상 기록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었다 그래서 회사 자체 상황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근데 항상 매출액이 1000억을 기록했는데, 순이익을 보면은 항상 마이너스나 소폭 흑자, 아니면은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0억을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가 파워로직스가 키코 손실을 맞았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비용 처리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100억, 2010년 250억, 그리고 2011년 만에 220억 정도 손실을 봤는데, 이게 다 비용 처리에 의한 거였습니다. 영업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이제부터 다시 봐야 한다는 이유가, 작년 말에 전부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매출에 비례한 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보시면 700억에 영업이익이 20억, 그리고 2분기에는 700억에 영업이익이 50억 정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2분기와 결산을 좀 비중 있게 봐야 하는 게, 이 반기 보고서와 결산 보고서는 회계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회계 감사에서도 이미 비용 처리를 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성장하는 PCM 사업부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PCM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휴대폰 보호 회로입니다. 근데 이게 피처폰에도 쓰이고 스마트폰에도 쓰이는데, 피처폰 시절보다 스마트폰 보호 회로인
스마트폰 PCM이 마진이 더 높습니다. 피처폰 같은 경우는 마진이 뭐 3%대였다고 하면은 스마트폰의 경우는 뭐 5%, 6%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파워로직스의 마진이 또 한 번 높아지면서, 그리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생산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CM 사업부인데, 얼마 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메라 모듈이나 렌즈가 쇼티지라고 있습니다. 쇼티지가 뭐냐면 한마디로 공급 부족 사태인데, 올해 삼성전자가 3억 대를 휴대폰을 출하를 했는데 쇼티지 상태가 발생했다면 내년에 5억 대 이상을 생산을 한다면 이 쇼티지 상태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는 뭐 삼성 광통신의 거의 90% 이상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5메가급 카메라 모듈을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8메가급으로 조금 고사양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메가로 올라간다면 현재 뭐 기존 마진 5%에서 한 6, 7%로 또 올라가기 때문에 또 영업이익의 향상도 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오버행 이슈가 해소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파워로직스는 이번 달인가 저번 달 이제 말일까지 180만 주의 BW가 있었습니다. 상존에 있었습니다. 아마 행사가가 2,770원 정도였었는데, 그것 때문에 물량 부담 때문에 기관이나 뭐 개인들이, 아시는 분들이 크게 매집을 못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버행 이슈가 다 블록딜로 전량 뭐 투신이나 다른 기관에 넘어갔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한순간에 해소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이제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해소되면서 아무래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파워로직스가 밸류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실적의 턴 어라운드 해를 맞아서 이제 밸류 재평가가 진작에 좀 일어났어야 됐는데, 오버행 이슈가 그걸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버행 이슈가 이제 해소되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250원부터 꾸준히 분할로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나중에 제가 목표가를 5,000원으로 잡았는데 1차 목표가가 5,000원이 2013년도에는 뭐 6,000원, 7,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250원에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1차 목표가 5,000원으로 잡으시고, 손절가는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3,900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보유기간이 5개월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5개월 쭉 본다면 목표 가격 한 어느 정도가 예상이 될까요? 5개월 정도 풀로 본다면 목표 가격은 솔직히 저는 한 6,500원 이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 진짜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파워로직스 뭐 개인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은 정말 기업을 직접 탐방 가서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탐방 간다면 충분히 그럴 탐방 가신 분들도 충분히 6,5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6,500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코스피 대형주는 당분간 답답한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그래도 중소형주 가운데 휴대폰 관련한 부품주들은 강세를 지속할 것이다 하시면서 이 종목 가운데 하나 오늘은 파워로직스 살펴주셨는데 1차적인 목표가는 5,000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동훈 전문가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어떤 종목이 담겨 있을까요? RF텍, 휴스틸, 골프존, 동양 EMP, 기아차, 이라이콤까지 10%에서 15%, 휴스틸은 5% 비중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제 수익률 확인해 보면요, RF텍 한 2달 정도 우리가 같이 보유하고 있었나요? 벌써 수익률은 37%인데 1차 목표가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비중을 덜어내자 하셨고요. 그리고 기아차는 이번에 두 번째 도전이었는데요. 일단 6% 손실로 전량 매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종목이 바로 이라이콤이었는데요. 현재 벌써 7%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AS를 받아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두 종목 꼽아볼게요. 변동사항이 있었던 게 RF텍이었고 기아차였는데요. RF텍부터요? 네, RF텍은 이제 설명드리면 올해 연결로 해서 이제 PER이 6배, 7배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RF텍은 내년까지 성장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2차 목표가 1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아차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 단기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또 급락을 했는데 재수에 실패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삼수를 도전해보고 싶은 종목인데, 그만큼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두고 저점 매수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 재기를 노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만나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